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 1등으로만 우리가 알고, 물론 1등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국에 있는 비아디라는 회사가 테슬라를 제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제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부터는 아예 연간 기준으로 제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 얘기를 꼭 해야겠죠. 비아디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둘 다 만들어요. 이게 중국에 있는 회사 크게 보면 두 개인데 CATL이라는 회사, 비아디 이 두 개가 투톱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투톱이에요. 통계마다 좀 다른데 제가 좀 이따 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CATL은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비아디는 배터리에다가 지들이 만든 배터리를 꽂은 전기차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다 하는 거죠. 여튼 두 개 회사가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씹어 먹으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비아디가 작년 4분기에 전기차를 52만 대를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전세계 1등이거든요.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48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다시 말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테슬라가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꼈습니다. 4분기 분기 기준으로. 그럼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 연간으로 보면 아직도 테슬라가 1등입니다. 4분기만 진 거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1등이 맞아요. 테슬라 작년 기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9.9% 글로벌, 비아디가 17.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4분기부터 따돌리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이게 순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특별한 이변 없으면 글로벌 전기차 1등으로 발돋움하는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테슬라가 더 이상 1등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BEV라고 돼 있지만 오른쪽에는 PHEV라고 돼 있죠. BEV는 뭐라 그랬었죠? 순수 전기차인 거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이것도 크게 보면은 넓게 봤을 때 전기차로 분류합니다. 순수 전기차는 그냥 순수 전기차 말 그대로, 그냥 전기차라고 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PHEV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시장에선 비아디가 글로벌 점유율 33.8%. 참고로 2등이 리오토인데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장에선 거의 그냥 깡패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이기네만 했는데 순수 전기차도 테슬라를 제껴버렸습니다. 미친 회사죠. 엄청나게 빨리 크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이제 사실상 글로벌 원픽으로 넘어가는 날이 다가왔다. 비아디가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판매는 순수 전기차에다가 하이브리드 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안 하니까 순수 전기차 통계만 넣은 거고, 비아디는 여기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넣은 건데 이거는 작년 상반기 기준이거든요. 작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아디가 순수 전기차에다 하이브리드를 포함시키면 몇 대를 팔았냐? 300만 대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119만 대니까 120만 대거든요. 하반기에 180만 대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1등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비아디 테슬라를 봤을 때 테슬라를 드디어 비아디가 제끼기 시작했다. 3분기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4분기는 격차를 많이 벌렸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이게 더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아디라는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실 친숙한 브랜드는 아니죠. 근데 그 길 지나다니시면서 도로에서 자동차에 붙어있는 로고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보시고 다니면 한번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버스를 보면 그 버스가 내연기관차로 해가지고 그 일반 버스가 있고 전기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전기 버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비아디입니다. 미쳤죠 완전히. 그래서 비아디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충무로에서 앞에 비아디 서 있길래 전기차에 잘 보면 이렇게 비아디라고 써 있어요. 이게 중국 전기 버스입니다. 이게 잘 알 수 뭐 이게 비아디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실 친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저 주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워낙 친숙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비아디를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비아디는 내수 원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걸로 막 판매량이 무슨 테슬라를 제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비아디 전체 매출의 90%가 중국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크면 비아디가 계속 크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얘가 수출을 나중에 끝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뭐 골목 안의 깡패 아니에요? 글로벌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수출이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에 많이 팔아먹고 있는 거는 전기버스입니다.
전기가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기버스가 총 몇 대가 팔려면 2,800대 팔렸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 전체 전기버스 판매량 2,800대 중에 절반이 넘는 1,500대가 이미 중국산입니다. 이거 전부 다 비아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버스 시장 전체의 절반을 그냥 중국이 해먹고 있는 다 비아디고요. 중요한 거는 왜 전기버스 회사, 버스 회사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쓰냐, 우리나라 거 좀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유는 미친 가성비입니다. 미친 가성비.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기버스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뭐 무겁기도 하고. 근데 전기버스, 국산 전기버스랑 중국산 전기버스 비아디 거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국산 전기버스 지금 출고가가 4억에서 5억이에요. 한 대에. 비싸죠. 거의 뭐 슈퍼카급입니다. 근데 중국산 전기버스는 얼마? 3억대예요. 3억 안팎. 3억 초반 정도 합니다. 그럼 가격만 해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차이가 나죠. 국산은 4에서 5억인데 중국산은 3억이면 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미친 듯이 많이 주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산 버스가 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배터리가 싼 게 들어가니까. LFP 배터리, 리튬 인산 철 배터리고요.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NCM 시장 꽉 잡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LFP 배터리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이게. 근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 장단점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3원계 배터리 중에 하나인 니켈 코발트 망간의 배터리는 성능은 좋아요. 성능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LFP 배터리는 어떻죠? 성능이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전기차도 비싼 전기차 있고 중가 있고 저가 전기차 있잖아요. 당연히 고가 전기차에는 뭐 쓰겠어요? NCM을 쓰죠. 우리나라 거 씁니다. 근데 저가형 전기차에는 당연히 뭐 쓸까요? LFP 씁니다. 왜냐? 저가형 전기차에다가 NCM 배터리 넣어버리면 저가형이 안 나와요. 적자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비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화재 위험. 화재 위험을 배터리 안정성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재 위험이 NCM 우리나라 게 더 화재 위험이 높을까요? LFP가 높을까요? 화재의 안정성은 어디가 더 좋냐면 LFP가 훨씬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냥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나 폭발 위험으로는 LFP가 싼데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확실하죠. 고성능에다가 가격이 좀 뭐 비싸서 문제인 건데. 여튼 그래 보게 되면 주행거리 NCA는 뭐 얘기하는 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3원계 배터리라고요. 3원계. 왜 3원계라고 하냐? 세 가지가 들어가서 합쳐진 거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합친 것도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친 것도 3원계. 그래서 3원계라고 하고 얘도 3원계, 얘도 3원계인데 둘 다 특성은 비슷해요. 얘도 비싼데 성능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좀 LFP보다 떨어져요. 보게 되면 LFP 배터리는 처음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당연히 더 길죠. 근데 비싸죠. 그리고 무게도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주행 거리가 좀 더 짧아요. 성능이 떨어진 대신 가격이 싸고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버스의 경우에 버스는 어차피 무거워요. 어차피 무겁고 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무슨 고성능 고출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이게 무슨 승용차나 슈퍼카도 아니면서 무슨 우리가 뭐 풀악셀 밟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에는 LFP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가격이 싸고 그리고 당연히 고출력이나 고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버스 시장을 먼저 먹으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이 이게 싸니까 버스 가격도 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기차의 경우에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만드는데 1억이 든다. 그럼 그중에 배터리 가격만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1,000만 원이 싸진다. 그럼 1억짜리 차를 9,000만 원에 팔아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 싼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LFP가 싸니까 당연히 전기버스 가격이 중국산이 더 싸죠. 그래서 중국은 3억 안팎, 국산은 4억에서 5억. 그러니까 전기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이제 도마다 다르거든요. 전기차를 사보신 분은 아실 텐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있고 뭐 환경부 보조금 막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지방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전기버스 사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전기버스를 샀다. 그럼 중국산을 샀다고 쳐볼게요. 3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은 보조금이
세 군데에서 나와요. 세 군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고요.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줍니다. 전기버스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줍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경기도 기준으로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샀다. 그럼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최대 얼마 나오냐면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억 1천만 원. 그럼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오냐? 7천만 원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낮은 버스 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타시기 편하게 저상버스 보조금이 얼마 나오냐? 국토부에서 9,2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경기도랑 환경부, 국토부에서 주는 돈 다 합치면 이게 대충 1억 6천 이게 1천이니까 대충 보조금만 최대 얼마? 최대로 받으면 최대로 뽑아내면 2억 7,400만 원. 2억 7,400만 원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전기차 얼마라고요? 3억이에요. 3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3억짜리 차를 보조금이 2억 7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표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애국심 때문에 막 우리나라 전기버스 5억 주고 사야겠다. 이걸 사겠어요? 아니면 중국산을 사겠어요? 당연히 중국산 사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 생각하면은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3억짜리 차인데. 이해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토부랑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줄이려고 해요. 왜 줄일까요? 아니 이건 이렇게 따지면은 다 중국산 사지 누가 한국산 사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좀 손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차등으로 지급하겠다. 어떻게 지급하면 되죠? 국내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중국 기업한테 돈을 덜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배터리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배터리 성능이 좋아요. 예를 들어 충전 한 번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 그럼 뭐 친환경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줄게. 그거 다 누구? 우리나라 회사. 그리고 중국 회사들은 보조금을 덜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국내에 직영 AS 센터가 있냐 뭐 이런 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비아디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걸어하는지. 대단하신 분이고 여기 왕찬프 회장이라고 창업주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제 회사를 키우게 됐냐면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입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큰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고. 왕찬프 회장은 완전히 이제 흑수저죠. 그래서 9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전에 사촌 형한테 돈을 빌려서 창업합니다. 창업하고 나서 이제 한 2002년 정도가 됐을 때 뭘 했냐? 2002년은 이제 뭐 할 때죠? 핸드폰 시장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때. 그럼 핸드폰이 이제 많이 팔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들는 사업 시작했거든요. 2002년에 중국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걸 키운 거예요. 2002년이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인데 여튼 그래서 원래 배터리로 크다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가 있냐? 2002년에서 2004년 우리나라 월드컵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아주 중요한 해프닝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천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국영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어차피 뭐 부실기업 망해가니까 회사를 산 거예요. 왜 샀을까요? 나도 자동차 사업하고 싶다. 자동차 만들겠다 해가지고 진천자동차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인수한 다음에 실제로 차를 내놔요. 내연기관차. 이거는 20년 전이니까 그 전기차는 아니었고 내연기관 차를 딱 내놓거든요. 신나게 이제 뭐 기자들이랑 딜러 딱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내연기관 차를 신차를 내놨습니다. 한번 우리 차 한번 시승해 보세요. 딱 했는데 평가가 어땠을까요? 와 이런 쓰레기차가 있냐, 이런 깡통차가 있냐 해서 너무 이제 평가가 이제 안 좋으니까 당시에 왕찬프 회장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유명한 일화거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망치로 본인이 직접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를 다 때려 부시면서 그때 이후로 내연기관차를 포기해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비아디에서 전기차로 내연기관차에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때 내연기관차 잘 됐으면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연기관차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 게 비아디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 언제 나오냐면 2005년에 나와요. 당시에 모델 이름 비아디 F3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비아디가 좀 특이한 회사인 게 이 회사가 크는 와중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한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제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끌어올리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은 똑똑한 인재들을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오거나 뭐 인재를 데리고 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아디는 좀 특이해요. 비아디는 고급 인력에다가 큰 돈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졸생들 있잖아요. 뭐 대학교 대학원생 이제 한 막 졸업한 이제 사회 초년생 얘네들은 비싸지 않죠 몸값이. 왜냐 그렇게 인재가 아니니까 어디에서 막 한가닥 하시고 오고 막 그런 분들 데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졸자 같은 애들 딱 모아다가 기숙사에다 그냥 꽂아 넣어요. 기숙사에 넣은 다음에 주구장창 기술 개발 연구만 시키고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왜냐 비싼 인재들은 연봉 막 100억 200억씩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디가 되게 독특한 게 외부에서 뭐 비싼 기술을 사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비싼 인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채용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키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찬프 회장이 엔지니어가 회사의 심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엔지니어를 그냥 양성합니다. 똑똑한 애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키워요 직접.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지금까지 왔고 지금 비아디가 시가총액이 대충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비아디가. 지금 기아랑 현대차 합치면 한 80, 90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합친 거 정도 시가총액이 비아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뭐 700조 원? 700조 원 정도 하니까 비아디 뭐 10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긴 하지만 판매 대수로는 미쳤다. 근데 통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누가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 2등, 3등이냐 자랑스럽죠. 작년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1등 멋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계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 중국 시장을 뺐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 빼고 나면 엔솔이 1등이에요. 2등이 CATL입니다. 비슷비슷하죠. 중국 시장을 빼면.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는 비아디를 보세요. 비아디가 재작년에 점유율 1%, 작년 점유율이 6.8%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중국 시장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엔솔이 CATL을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시키고 중국 내수 시장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CATL이 1등으로 올라가고 비아디가 2등으로 올라갑니다. 엔솔이 쭉 밑으로 내려가요. 중국 시장을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비아디 오늘 주제인 비아디가 중국 시장 원툴이라는 겁니다. 얘 전체 매출 90%가 아직도 중국은 애수예요. 그래서 수출을 시작하면 이제 무서운 회사가 되겠죠. 왜냐 중국에서만 팔려면 뭐예요. 물론 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비아디 또는 중국 회사들이 드디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 자동차 판매 및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자동차 수출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줄만 보면 되거든요. 2020년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500만 대 중국 자동차, 중국 전기차들이 드디어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비아디가 어차피 뭐 내수에서 1등이고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얘가 수출까지 하면 진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하죠. 비아디가 해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배가 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회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6개 대륙 70개 국가 이상 진출을 이미 했고요. 가격이 싼데 성능이 뒤처지지가 않죠. 근데 비아디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컨셉이 딱 이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누구도 가격으로는 비아디를 이길 수 없다. 거의 미친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30-40%인데 이게 비싸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싸게 만들 수가 없죠. 회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마진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차가 진짜 싸면 한 4천만 원대 진짜 싸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점점 싼 배터리들이 많아지니까 3천만 원대까지 나오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전기차인데 3천만 원대야? 진짜 싸졌다 라고 얘기하지만 비아디에서 이번에 내놓으려고 한 전기차가 1,000만 원대입니다. 1,000만 원 조종만 그러니까 바로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 돈 갖고 팔는데 이게 지금 마진이 남는 건가? 비아디가 팔면 남는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수직 계열화. 왜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배터리도 엄청 잘 만드는데 전기차까지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얘네가 만드는 배터리 가격이 원래 쌉니다. LFP니까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야 굳이 LFP 배터리를 해야 되냐?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셀 사장들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할 필요가 없다. 저걸 왜 하냐? 우리 하던 거나 하겠다. 어차피 저거 답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말이 바뀌어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올해 안에 LFP 배터리 만들겠다. 말이 다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말이 맞았어요. LFP 배터리가.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가격은 싼데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에너지 밀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CATL이라는 회사가 C2P라는 기술,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서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해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가격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30%인데 성능이 10%밖에 안 떨어져? 야, 그럼 가성비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FP가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딸리지도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차트의 전기버스 성능 보면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성능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요. BYD가 올해 1,3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에서 저가형 모델 만든다고 모델 2 내놓겠다고 지금 한 게 있는데 이게 예상 판매가가 25,000달러라 이게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야, 테슬라에서 3천만 원대 자동차를 내놔? 이야, 가격 진짜 많이 내렸다. 근데 옆에서 BYD가 갑자기 저 1,000만 원짜리 내놓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못 이기죠, 가격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유명한 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BYD 주식을 엄청나게 사요. 2억 2,500만 주를 샀거든요. 당시에 주당 얼마 주고 샀냐면 주당 8홍콩 달러 주고 샀습니다. 주당. 이때 당시에 버핏이 2008년에 BYD를 얼마치 사냐면 3천억치 샀어. 3천억. 3천억치 사고 얼마 전 작년 재작년에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지분 가치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3천억 주고 산 거 11조입니다. 거의 40배를 드셔버리는 여기서 3천억이 10조 원이 되는 그 매직을 버핏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적 같은 기업이라고 하죠. 뭐 30배를 매겨줬는데 여하튼 최근에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요. 8홍콩 달러에 사서 277홍콩 달러에 수익 실현을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거의 한 34배 정도 먹었습니다. 34배. 야, 1억 샀으면 34억 됐다는 얘기인데 대단합니다. 여튼 그리고 BYD가 앞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BYD는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죠. 뭐 내수 시장은 깡패니까. 그래서 유럽, 동남아, 미국 이런 데 시장 진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BYD가 해외에도 공장을 짓겠다는데 멕시코 공장 확정돼서 짓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젠가 엊그제 나온 뉴스거든요. 대한민국에다가 BYD가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보도로 한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BYD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부인하긴 했는데 국내에다 짓는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어디 얘기했냐면 충청북도, 충북 막 증평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짓네 마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BYD가 결국에는 해외 진출해서 내수 시장만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 진출한다는 얘기고 멕시코에 짓고 있고 국내에도 지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중요한 거는 BYD가 원래 BYD 하면 어떤 거냐 무조건 가성비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판다. 가격으로 우리가 다 죽인다. 이런 거였는데 그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한 5년 10년 정도 전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중국에 BYD라는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를 이겨보겠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영상 찾으면 있거든요. 어이가 없다고 웃습니다. 비웃어요. 어이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BYD한테 지금 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야. BYD 무서운 회사다. BYD가 가격이나 시작하면 전기차에서 다 죽는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대단한데 BYD 하면 상징적인 게 무조건 가성비거든요. 싸게 만들겠다 싸게 팔겠다는데 BYD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고가 자동차 좀 한번 팔아보자 슈퍼 전기차 슈퍼카 만들겠다 해가지고 3억짜리 슈퍼카를 공개했습니다. 이거거든요. BYD 양광 U9이라고 해가지고 내놨는데 디자인 보면은 뭐랑 똑같이 생겼죠. 맥라렌 720X 뭐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여튼 카피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차 시장까지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다 뭐 저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YD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수로 깡패처럼 엄청나게 컸는데 얘가 수출까지 하면 난리 날 수 있다. 근데 수출이 1년에 2배, 3배씩 늘고 있더라. 그러면서 멕시코 같은 현지 공장, 국내에도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BYD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